모든 것은 그날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나는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특히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서 있을 생각을 하니 마냥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상 최고의 몸매로 거듭나기로. 물론 몇 달 혹은 몇 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몸매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히트였다. 짧고 굵게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운동이라니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3번, 대한 시간으로는 30분 남짓의 히트 루틴을 시작했다. 첫째 날,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했다. 점핑잭, 제자리 달리기, 그리고 몇 가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난 뒤 본격적으로 히트를 시작했다. 스쿼트, 점프,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이 포함된 루틴이었지만 간단하게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었다. 운동이 끝날 무렵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고 나는 만족스러웠다. 이미 몸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조금씩 더 많은 운동을 소화하는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이 시점에서 식단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면서 높은 단백질과 낮은 탄수화물의 식단을 유지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야채를 추가했고 다시는 과자를 손에 잡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 느린 것 같았지만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복부의 근육 라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적어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룬다는 희망이 보였다. 마지막 주가 도래할 때쯤 몸매 가꾸기가 이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운동은 피할 수 없는 일과처럼 느껴졌고 건강한 식단 덕분에 전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여름 휴가를 맞이하게 되었고 나는 자신있게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섰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부심을 느꼈다. 당연히 우리 피자 가게를 지나칠 때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한 조각의 피자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정은 단지 몸매를 가꾸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건강과 성취감, 자신감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번에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이 생활 방식을 이어가 보려 한다. 물론 인생은 유동적이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느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인기 있는 운동 루틴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3주 만에 몸짱 되는 비결이었다. 솔깃한 마음에 나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이 루틴을 통해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전과 후 사진을 첨부해 놓았는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루틴 자체는 겉으로 보기엔 간단했다. 월요일에는 가슴과 삼두를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화요일엔 등과 이두, 수요일엔 하체, 그리고 목요일은 코어 근육과 유산소 운동이 주어졌다. 금요일부터는 월요일 루틴으로 돌아가 반복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매일 빠지지 말아야 할 광고 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소위 히트라고 불리는 그것이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아서 나는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 루틴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강도 높게 하면 오히려 몸이 못 견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이 루틴을 시도한 결과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이 운동 루틴을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집 근처의 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드코어 운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함과 의욕으로 가득 찼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 강도 높은 운동에 임했으나 몸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근육통이 심해졌고 예전엔 잘 만들어 올리던 무게도 버거워졌다. 그리고 3주차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오히려 체중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인터넷 포럼에서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포럼에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하는 루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운동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루틴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사람마다 신체와 경력, 목표가 다르기에 모두에게 좋은 루틴이란 없다는 것. 나도 이후부터는 나만의 속도로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가며 운동을 시작했다. 그제서야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건강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인터넷의 정보는 가이드일 뿐 마냥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루틴을 찾는 것이
진정한 답이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날 아침, 나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의 결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들어 체중이 늘고 피로감을 쉽게 느꼈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운동 방법을 찾아보던 중 걷기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30분 걷기라는 사소한 변화로 건강을 크게 개선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큰 동기를 주었다. 나는 당장 내일부터 이를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날 아침, 나는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상쾌함을 느꼈다. 걸음걸이는 초기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차차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걷기는 점차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다는 일상 속에 작은 변화가 내 몸과 마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체력의 증가와 체중 감소였다. 불과 몇 주 만에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늘어난 체력을 느낄 수 있었다. 체중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는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나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었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걷기 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으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나의 감정 조절 능력을 더욱 키워주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하면서 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매일 아침 걷기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나만의 휴식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걷기를 통해 얻은 활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이 단순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강을 위한 도전은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작은 변화가 주는 큰 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나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루 30분 걷기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걷기의 중요성과 효과를 전파하고 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의 목적은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명상을 배우는 것이었다. 강사는 명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 10분 만에 익힐 수 있는 초보자용 명상 기법을 소개하기로 했다. 강사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그는 몇 해 전까지는 바쁜 일상에 쫓겨 명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날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간 한 사찰에서 명상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명상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신념은 명상이 특별한 장소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명상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다. 직장인, 학생, 그리고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서준은 그들을 일일이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10분 동안 아주 간단한 명상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하게 몸을 앉혀주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서준의 말에 따라 참가자들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았다. 어느새 조용해진 카페 안에 따뜻한 아침 햇살만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서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먼저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숨을 쉬는 규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단지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참가자들은 서준의 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흡을 고르고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어 서준은 마음의 화면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마치 영화를 보듯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크린에 비추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며 떠오르는 것들에 그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주듯이 하면 됩니다. 이런 성찰적인 접근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종료하기였다. 이제 점차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하고 서준은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다시 눈을 뜨고
새롭고 맑은 기운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단 10분의 시간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표본이 깃들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강연이 끝난 후 서준에게 다가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한 여성 참가자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명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이후 그들은 바쁜 일상 중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 도심 속 무수한 사람들의 삶 속에 작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이다. 서준의 10분 명상법은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힐링의 메시지를 심어주었다.